안녕하세요. 뉴스토마토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시사 프로그램 빠진 얼굴과 빠진 목소리를 채우겠습니다. 2030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시사 프로그램 요즘 것들의 나라 걱정 진행을 맡은 보안나입니다. 저희 방송은 매주 금요일, 일요일 저녁 7시 30분 뉴스토마토 라이브로 여러분을 찾아뵙고 있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오늘은 6월 1일, 6월의 첫날입니다. 여러분 요즘 날씨 어떠세요? 저는 제가 체감하는 것보다 매년 점점 더 빨리 더위가 찾아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는 좀 봄도 너무 짧았던 것 같고 여름은 일찍 오고 앞으로 비는 얼마나 더 거칠어질지 정말 걱정이 되는데요. 이런 변화 진짜 하루 이틀 일이 아닌데 사실 기후위기라는 단어는 알고 있지만 이렇게 변화하는 날씨 속에서 우리는 어떤 식으로 이걸 대비해 나가고 사실은 그냥 날씨만 더워지는 게 아니라 대규모의 어떤 재해라든지 참사라든지 이런 걸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걱정 중에 하나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요즘 것들의 나라 걱정에서는 이런 기후위기를 다루는 이야기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헛소리 금지 구역에서는 정말 이제 대선이 정말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 오늘하고 내일 그리고 이제 6월 3일 본투표를 마치면 앞으로 대한민국의 이 어려운 시기를 이끌어 나갈 또 회복할 대한민국의 어떤 리더십이 결정되게 되는데요. 이런 와중에서도 끝까지 어떻게 보면 탄핵당해서 집에 있어야 될 분들이 자꾸 선거판에 나와가지고 이 선거를 좌지우지하려고 노력하고 계세요. 그래서 이런 헛소리, 이런 헛 인물들 짚어보는 시간 준비했습니다. 그러면 정책 플랫폼 다시 만드는 세상과 뉴스토마토가 함께 공동 기획한 요즘 것들의 나라 걱정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네, 요즘 것들의 나라 걱정 첫 번째 코너 헛소리 금지구역 시간인데요. 헛소리 금지구역은 정치권의 말장난과 무책임을 조목조목 짚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 두 패널분들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장종화, 송일찬 두 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장종화 선생님부터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저는 전 더불어민주당 청년 대변인을 맡았고 지금은 양양에서 아이들 셋을 키우고 있는 애들 아빠 장종화입니다. 애들 아빠 3명. 네. 흔히 말하는 애국자. 참 마음에 안 드는 타이틀이긴 한데 강제적으로 붙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일자님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안양에서 온 송일찬이라고 합니다. 저는 전 더불어민주당 인권위원회 부위원장을 맡았습니다. 예,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오늘 이렇게 두 분과 함께 얘기를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소개해 주실 때 양양에 계시다고 했는데 네. 어떻게 양양에 살고 계세요? 원래 고향이세요? 아니요, 전혀 뭐 상관은 없는데요. 이제 내려간 지 한 4년 조금 넘었는데 원래 서울에서 이제 계속 제가 일을 하다가 이제 일을 좀 이제 한번 좀 쉬는 타임이 되면서 아내랑 이렇게 일과 육아를 좀 역할을 좀 바꿔보자 이렇게 얘기를 하던 중에 그러면 꼭 서울이 아니어도 되지 않을까 하는 막 얘기를 하다가 그러면 바닷가로 좀 갈까 해서 원래부터 양양을 이제 점 찍어놨던 건 아니고 양양 갔다가 뭐 강릉에도 가봤다가 뭐 남해 뭐 제주도까지 막 다 왔다 갔다 했는데 양양이 제일 마음에 좀 꽂혀가지고 양양을 그냥 무작정 좀 가게 됐죠. 네. 연고가 아닌데 네네. 어떻게 보면 이제 전국 팔도를 고민하시다가 네. 글로 가신 거네요. 네. 너무 좋습니다. 다음에 이런 양양 얘기 한번 네. 나눠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좋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제가 오늘은 좀 뽑아와봤는데요. 오늘 첫 번째 주제로 오늘 첫 번째 얘기는 또 윤석열로 잡아왔습니다. 사실 계엄령 이후로 국민을 정말 이제 온 국민을 위험에 이제 두려움에 빠지게 했던 윤석열 대통령이 8대0 헌법재판소 전원 합의로 이제 탄핵을 당했지만 사실상 말도 안 되는 석방 결정으로 거리에 지금 나왔습니다. 구속 이제 석방 결정으로. 그래서 지금 시청자분들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패딩에 모자 쓰고 길거리를 저렇게 아주 평범한 시민처럼 걸어 다니고 계세요. 정말 믿기지가 않는데요. 사실 이제 집 앞만 걸어 다니면 화가 나지만 뭐 그러려니라고 하겠는데 평소에 또 강아지 산책도 시키시고 최근에는 부정선거 시사회까지 가서 아주 즐겁게 팝콘을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부정선거 시사회까지 다 가서 보시면서 무슨 아무런 뭐 개인의 뭐 삶에는 아무 문제가 없는 듯이 그냥 이제 일상을 즐기시고 계시는 것 같아서 이 주제를 한번 가져와 봤어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느낀 게 불안과 지금 이 어려움은 굉장히 시민의 몫이고 자유는 윤석열이 다 누리고 있다. 자신만의 어떤 자유 대한민국을 지금 실현해 살고 계신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윤석열 대통령이 이렇게 거리에서 이렇게 제 표현은 좀 활보하는 모습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여기서 가장 핵심적인 문제는 처음에 이제 국민의힘이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탈당할 때까지 확실하게 끊지를 못했다. 탈당하기 이전까지는 계속 뭐 탈당을 하라고 하면은 하겠다. 탈당을 해주시면 좋겠다. 서로 좀 책임을 넘기려는 그런 막 줄다리기를 서로 하다가 종국에 좀 마지못해 좀 탈당하는 이런 정도로 마무리가 되지 않았습니까? 이제 그러면서 이렇게 된 거예요. 국민의힘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을 나가라고 했었어야 되는데 나가라고는 차마 못하고 앞에 좀 놀이터 가서 좀 놀고 있어라. 이런 정도로 마무리를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막 놀러 다니고 있지 않습니까? 나 마음대로. 그러니까요. 이렇게 이게 딱 끊어냈어야 이제 윤석열 전 대통령도 나를 이제 저 보수나 말하자면 국민의힘 쪽에서 원치 않는구나라고 이제 인식을 했을 텐데 인식이 안 된 상태인 거죠. 그래서 아직은 그냥 내가 좀 영향력이 있고 내가 이제 다녀도 나를 반기는 사람들이 많겠거니 하는 마음을 여전히 이제 품고 있는 거 아닌가. 정말 잘못된 인식을 심어준 거죠, 국민의힘에서. 그러니까요. 이렇게 돌아다니는 것도 어떻게 보셨어요? 보통 그 정치는 말로 하는 예술이고 그리고 또 그 말은 행동의 포장지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러는데 윤석열 대통령과 그리고 또 이제는 보수 정당에서 보여주는 모습은 여전히 이제 말과 행동이 따로 노는 것 같고 항상 또 말로는 윤석열과 결별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실제로 계속 윤석열의 그림자가 아른거리고 이제 그림자가 아니라 이렇게 거리에서 마주하는 모습을 보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어찌 보면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우리 민주당의 다크나이트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맹활약 중이시죠. 네. 사실 이런 다크나이트는 솔직히 좀 필요 없거든요. 사실은. 근데 지금 방금 유튜브 댓글에 조곤조곤 쉰님께서 장종아 말 잘하네라는 댓글을 달아주셨습니다. 감사하고요. 근데 말씀해주신 것처럼 사실은 이 탄핵을 일으킨 어떻게 보면은 계엄을 일으킨 당원이 있다고 하면은 당의 윤리위원회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사실은 적합한 징계 절차를 밟고 이 사람을 출당시켜야 맞았었는데 국민의힘은 사실은 입으로만 막 이제 맨날 뭐 쫓아내겠다 유사 탈당만 계속 뭐 이렇게 하면서 했는데 사실 그러지 못했잖아요. 왜 그랬을까요? 그러니까 속내는 아직까지도 지금 김문수 후보가 뭐 계엄에 대해서 사과를 한다고는 하지만 실제로 이 사과가 자세히 들어보면 계엄이 잘못됐다. 정말 잘못했다. 이게 아니고 계엄 때문에 일어난 뭐 불편에 대해서 사과한다. 뭐 계엄 때문에 일어난 혼란에 대해서 죄송하다.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계엄 자체는 아직까지 마음속에서는 떼어내질 못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네 속마음에서는 아직 계엄은 정당했다. 이런 좀 희망을 아직도 갖고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의심을 들 수밖에 없는 말들을 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두 번째로 좀 넘어가 보려고 하는데요. 사실 국민의힘은 지금 또 선거를 이겨야 되는 좀 상황이잖아요. 자기들 입장에서는. 그러다 보니까 윤석열 씨와 선을 그으려는 모습을 이제 계속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근에 5월 31일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이 자신의 SNS를 통해서 윤석열 전 대통령은 국민의힘 근처에도 얼씬하지 말길 바란다. 오늘 우리는 당원을 개정해 대통령의 당무 개입 금지를 명문화했다. 정확히 말하면 윤석열 방지 당원 개정이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은 탈당했지만 사실은 출당 상태다. 자진 탈당하지 않았다면 당원을 바꿔서 자동 출당 조항을 만들었을 것이다. 라고 밝혔어요. 이 말 어떻게 보세요? 이제 뒤늦게 그냥 주워 담는 거죠. 자기네가 탈당을 못 시켰으니까 출당을 못 시켰으니까 탈당 안 했으면 출당을 시켰을 거다. 이거는 뭐 아무 의미 없는 얘기죠. 지금 와서 해서는. 결국에는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국민의힘은 아직도 윤석열 그리고 이 계엄 옹호 세력들과 결별하지 못했고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전 대통령이 영화를 가서 보고 또 이번에 정광훈 집회에 메시지를 보내서 발표하도록 하고 이런 행위들을 계속 할 수 있는 게 어쨌거나 윤석열 대통령으로 하여금 국민의힘이 아직 당신은 우리 편입니다라는 시그널을 주고 있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김문수 후보에게 지지를 해달라 이렇게 부탁도 하지 않았습니까? 정광훈 그 목사 집회에서 물론 이제 직접 얘기하지 않았지만 대신해서 이제 그렇게 부탁을 했었고 또 이제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했었던 말 다시 한번 해석을 한번 해봐야 됩니다. 보통 그 강한 부정은 또 강한 긍정이지 않습니까? 또 반대로 해석해 보면 알게 모르게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 안으로 힘을 모아달라 이런 말도 동시에 내포돼 있지 않나 이렇게 또 생각을 해봅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
말로는 이렇게 하지만 사실 윤석열 씨의 행동은 전혀 그렇지 않은데요. 네. 세 번째로 좀 넘어가 보면 단독 윤석열 김문수 힘 몰아달라 호소문 전광훈 집회에서 대도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국민의힘에서는 뭐 선 긋는다 출당시켰을 것이다라고 하지만 액션은 사실상 국민의힘 지금 선거대책위원장이 아닌가 싶을 정도로 최근에는 SNS를 통해서 김문수 후보에게 힘을 실어달라고 하셨고 어제는 또 아스팔트 극우 지지자들에게 윤석열 대통령이 전광훈 목사, 사랑제일 목사에게 메시지를 호소문을 직접 보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지금 이 나라는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해 있다. 6월 3일 투표장에서 김문수 후보에게 힘을 모아달라. 아니 출당당하고 당과 완전히 절연된 사람이 어떻게 이런 말을 하겠어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역할을 지금 좀 나눈 거 아닌가? 막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국민의힘에서는 윤석열 씨와 이제 선을 딱 그으면서 우리는 내란 정당 아니다라고 하지만 사실 실제로는 지지자분들이 분명히 있으니까 그쪽에 가서는 또 역할을 해서 또 지지세를 모으는 이런 모습이 아닌가 싶은데 어떻게 보셨어요? 전형적인 집토끼와 산토끼 이 다루는 전략이죠 결국에는요. 그러니까 안에 있는 내부자 그 결속력은 계속 강화시키고 그리고 또 중도로서의 표심을 얻어야 되니까 그런 척 하는 겁니다. 하지만 국민들이 보통 똑똑하지 않은 게 아닙니까? 그러니까 다 내심을 알고 있죠. 예, 그렇게 움직이고 있다는 게 너무 눈에 보이기 때문에 아마 이번 그 선거에서 국민의힘의 전략은 아마 실패된 거 아닐까. 결국에는 이젠 이틀 후면 이제 결과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때 아마 드러날 겁니다. 네. 네, 뭐 말씀하신 것처럼 국민의힘은 어쨌든 윤석열 전 대통령 끊어내지 못했고 윤석열 전 대통령은 전광훈, 전한길 이런 극우 세력들과 정말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최근에 이제 바로 철회를 하긴 했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의 가장 잘 복심이라고 볼 수 있는 윤상현 의원을 어쨌든 공동 선대위원장으로 이제 임명을 했다가 이제 취소를 했는데 이런 일련의 과정들을 보면 국민의힘은 여전히 벗어나지 못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근데 윤석열 대통령도 사실은 탄핵당한 대통령이잖아요. 근데 또 다른 우리 기억 속에 있는 탄핵당한 대통령 박근혜 전 대통령도 선거에 선거에 지원을 거의 뭐 하러 나섰습니다. 5월 31일 그러니까 어떻게 대선을 이제 3일 앞둔 날이었는데 박근혜 대통령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지역인 대구 서문시장을 찾아서 이런 말을 했다고 해요. 며칠 전 김문수 후보께서 동성로에서 유세하실 때 저를 보고 싶어 하셨다는 얘기를 듣고 가슴이 뭉클해져서 오늘 이렇게 오게 되었다. 그래서 30분간 이제 시장을 쭉 돌면서 시민들과 만나고 하면서 저렇게 사진 보시는 것처럼 양옆에 2번 빨간 옷 입은 분들과 함께 서문시장을 누비면서 지지자분들을 만나고 손을 잡고 이렇게 했다는 거 아닙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도 사실은 우리 사회에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국민에게 굉장히 피로를 안기고 대통령으로서 역할을 하지 못한 그런 사람인데 저렇게 하는 모습 어떻게 보셨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 박근혜 전 대통령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이 공통점이라고 하는 부분을 좀 생각을 해봤는데 우선 첫 번째로 그분들은 자기 객관화가 안 됩니다. 이 자기의 위치상 이제 발언이나 이 행동이 이 어떤 영향을 끼칠까 이런 거를 제가 봤을 때 계산을 못하는 것 같아요. 그냥 그 능력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렇게 나가서 전한길 씨 영화를 보고 이렇게 대구 서문시장을 찾고 하는 것이 어떤 정치적 파급이 있을까 이런 거에 대해서 계산할 능력이 안 되고 그래서 기본적으로 저분들은 그냥 자기 힐링하고 있는 거예요. 대구 서문시장 가서 이제 원래 자기 지지자들이 자기 이렇게 찾아주고 환호하고 하면 아직도 나를 이렇게 찾아주는구나, 아직도 나를 이렇게 국민들이 받아들여 주는구나 이렇게 자기 힐링하고 있다. 서문시장 가서 그리고 전한길 씨 영화 보러 가서 그런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저는 또 하나 좀 우리 국민적 차원에서 봤을 때 좀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찾아보면 어쨌든 불행하게도 그 두 분이 우리나라 대통령 하시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 대통령을 만들고 그분들을 후보로 만들어서 대통령을 만들고 했던 이 국민의힘이라는 세력이 도대체 어떤 기준으로 나라의 지도자를 뽑고 나라의 정치를 이제 생각을 하는가 이것을 국민들이 다시 한번 좀 이상한데? 라는 거를 생각해 볼 수 있는 지점들을 보여준다라고 생각합니다. 전 너무 동의하는 게 어떻게 탄핵으로 이루어진 선거에
탄핵된 대통령들이 나서서 특정 후보를 지지하겠어요. 그 당이 제대로 된 당이고 그 당이 내놓은 후보가 제대로 된 후보겠어요. 박근혜 전 대통령이 그 대구 시장 돌 때 윤재옥, 추경호, 강대식, 김승수, 이인선, 유영아 등 진짜 당의 중진들이 다 선거 옷을 입고 같이 돌았어요. 그 말이 뭐겠어요? 말로는 뭐 나 김문수 지지해 주십시오, 국민의힘 지지해 주십시오라고 하지 않았지만 사실상 운동한 거나 다름없다. 전 대통령 탄핵당한 사람이 지지하는 당, 탄핵당에서 위치를 잃은 사람이 선거운동하는 당, 이거 어떻게 보세요? 결국에는 저는 이제 계속 그 아까 말씀 주셨었지만 정치인이 두 가지 능력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는 공감 능력입니다. 당연히 타인에 대한 공감, 여러 그 국민들과의 공감, 그런 것들이 중요한데 그거 못지않게 요즘 중요한 능력이 메타인지 능력입니다. 자기 객관화가 되지 않으면 정치인은 그때가 은퇴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런 모습들을 사실상 윤석열이나 아니면 박근혜 전 대통령이나 이런 분들이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네, 지금 메타인지가 안 됐기 때문에 지금 서문시장을 배회하는 게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 윤석열 씨가 그 정광훈 목사에게 뭐 보낸 것은 그 아스팔트 지지층을 대상으로, 정말 극우분들을 대상으로 호소하는 거잖아요. 사실 박근혜 대통령의 이런 모습도 극우적 모습이라는 좀 생각이 들더라고요. 정상적인 메타인지였으면 집에 있으면서 국민들에게 미친 어떤 민폐에 대해서 복귀하기도 부족한 시간인데 나와가지고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모습들 좀 정말 잘못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근데 이제 저는 그 박근혜 전 대통령이 서울시장을 방문할 때 그 따라갔던 의원들 있지 않습니까? 그 분들의 이제 모습을 생각을 해보면 국민들께서 딱 보셨을 때 이 사람들은 정말 자기 다음 당선, 자기의 그 지역에서의 영향력, 이거 외에는 신경을 쓰지 않는 사람들이라는 거를 거기에서 포착을 하셔야 되는 것 같아요. 그분들은 오로지 자신의 그 해당 지역에서의 정치적 영향력, 자기의 권력, 이것들을 위해서 지금 정치를 하고 있는 것이지 뭐 대한민국 전체를 본다거나 뭐 우리나라의 뭐 발전을 위한다거나 그런 측면에서 생각하고 있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저는 여기서 우리는 되게 중요한 현실 하나를 마주하게 됩니다. 그 정당은 말로만 새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새로워졌다고 하지만 결국 선거의 현실이라는 거는 결국 그 과거의 자산에 기댄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윤석열이 뭐 호소문을 보내고 뭐 박근혜가 서문시장에서 손을 흔들고 그리고 국민의힘 이렇게 유세 현장을 변한다고 하더라도 이런 모습을 보면서 단순히 선언이 아니라 그 인물에게서 정치적 거리두기를 행동으로 보여줘야 된다고 합니다. 그게 빠지면 당원은 결국에는 사후처리 문서에 불과하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윤석열, 박근혜가 이렇게 활동하는 당이 과연 내란당이 아닐 수 있는가, 계엄당이 아닐 수 있는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저희 마지막 헛소리 한번 짚어보려고 하는데요. 이건 좀 아예 다른 주제인데요. 선거관리위원회 얘기를 좀 하나 가져와 봤어요. 5월 29일에 선거사무원이 자신의 남편 명의로 대리 투표를 해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았습니다. 이 사무원은 이게 불법인지 몰랐다라고 하는데요. 제가 이걸 가져온 이유는 사실 국민의힘이 극우화됐고 아스팔트 극우가 직접 후보로 나오는 시대를 마주하면서 극우적인 문제가 굉장히 심한데 사실은 정상적인 사고라면 부정선거가 있다는 것은 사실 대부분의 국민들이 부정선거 없다고 생각하시죠. 하지만 부정선거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꽹가리를 치고 사회적 혼란을 일으키는 분들도 분명 존재하지 않습니까? 이럴 때일수록 사실 선관위가 제대로 된 역할을 하고 이 대한민국에서 이루어지는 민주주의의 꽃 선거에서는 부정이 없다는 걸 보여줘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모습이 계속 노출되는 것 같아서 저 개인적으로 너무 화가 나더라고요. 어떻게 보세요? 맞는 말씀입니다. 근데 이제 현실적으로 좀 생각을 해볼 때 이제 선거 때가 되면 많은 인력이 막 짧은 시간 안에 필요하니까 선관위 입장에서는 그때 이게 여기저기서 차출을 해가지고 이제 선거를 운영을 하게 되는데요. 물론 그 과정에서 좀 엄격하게 교육을 하고 이 과정에 대해서 조금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관리를 해야 되는 게 맞는데 이게 약간 음모론에 대한 음모적인 생각이 방금 좀 드는데 그렇게 이제 다양한 곳에서 단시간에 이렇게 많은 인원이 차출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 그 안에 분명히 부정선거에 대한 약간 뭐 의심 또는 옹호 이런 입장을 갖는 분도 있을 수 있고 그럼 그렇다면 오히려 일부러 조금
분란을 일으킨다거나 이 선거 과정에서 좀 소음을 낸다거나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드는 근데 거예요. 최근에 실제로 있었잖아요. 그러니까요. 최근에 이제 관내 선거인인 분이시니 네. 먼저 이제 자기 거를 이제 미리 받아가지고 찍고 네. 그걸 이제 넣어놓고 아 이거 봐라. 그러니까요. 여기 이재명 표 들어 있었다. 이런 식으로 이제 하는 네. 말씀하신 것처럼 부정선거에 먹이를 주기 위해서 네. 직접 이제 조작까지 하는 그런 시도들이 많이 더 있을 수 있다. 근데 뭐 지금 이 공무원 같은 경우는 뭐 몰라서 그랬다라고 하지만 글쎄요 투표를 한두 번 해보신 게 아닐 텐데 과연 몰랐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설령 사실 모를 수가 없죠. 어떻게 남을 대신해서 투표를 해줄 수 있다고 생각을 했으며 그런 사람이 어떻게 거기 앉아가지고 사무원을 하고 있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보셨어요? 저도 한번 참관인을 해본 적이 있는데 사실 그 안에서는 굉장히 또 엄격하게 이루어지는 것도 있습니다. 그 다른 거를 할 수 없게끔 서로가 서로를 감시를 하기 때문에 근데 이런 일들이 하나라도 드러나게 되면 사람들은 의심을 하지 않겠습니까? 이럴 때일수록 선거관리위원회가 또 제대로 일을 해줘서 이런 의심을 들지 않게끔 잘 처리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저는 솔직히 말하면 말씀하신 것 대부분의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일하시는 분들 정말 공명정대한 선거를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고 계시겠어요. 근데 이런 일들이 선거 때마다 조금씩 나오고 심지어 그걸 먹이로 세력화하고 정치화해서 극우적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 상황에서는 어쩔 수 없이 선거관리위원회가 조금 더 정신을 좀 차리고 진짜 의심이 들 수 있는 부분들 좀 더 엄격하게 보면서 좀 그런 것들을 관리해야 되는 영역이 있지 않나 싶어요. 근데 만약 이런 것들이 좀 개선되려면 좀 어떤 부분들을 좀 해보면 좋을까요? 우선 이 단기간에 실시될 수밖에 없는 이 선거 기간을 어쨌든 감안을 하더라도 조금 더 이 차출돼서 선거에 투입될 인원들에 대해서 좀 더 체계적으로 교육을 하고 어떻게 하면 뭐 시뮬레이션이라도 한번 해보고 여러 번 해보고 그런 부정적인 요소가 투입될 수 있는 차단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그런 어떤 프로세스가 마련돼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저 역시도 그런 부분들을 이제 보완을 하면서 결국에는 사람들의 의식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선거라는 게 굉장히 엄격하게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 그리고 거기에 참여하는 사람, 그리고 투표하는 사람, 그리고 또 관리하는 사람, 모든 사람들이 그 의식을 갖고 한다면, 네, 좀 그 원론적인 얘기지만 그런 의식 개혁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그런 것들을 좀 없애서 정말로 부정선거를 얘기하는 사람이 너무 비상식적이어서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없는 나라인데 무슨 그런 주장을 하냐 이런 식으로 좀 변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으로 또 대선이 정말 코앞에 다가왔잖아요. 두 분께서 보시는 어떤 대선 그리고 대선 이후에는 우리나라가 좀 어떻게 됐으면 좋겠는지 또 한마디 듣고 오늘 헛소리 마무리해 보려고 합니다. 제가 먼저 할까요? 이제 막바지로 가면서 점점 이제 막 비방과 비난과 뭐 고발 이런 게 막 난무하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 내일 선거 운동은 이틀이면 끝나고 이제 모레면 이제 투표 날이 되는데요. 부디 너무 새로운 이제 대통령께서 이제 당선이 되고 이제 앞으로 뭐 인수위가 없이 짧은 기간 안에 굉장히 혼란스럽게 진행이 될 것 같긴 하지만 어쨌든 우리의 아직은 희망이 있다. 우리나라가 앞으로 더 잘 될 것이고 저는 이제 아이들을 키우는 아빠의 입장으로서 우리 아이들이 앞으로 살아갈 우리나라가 조금 더 희망이 있고 이 아이들이 더 살아가고 싶은 나라로 만들어 주었으면 좋겠다. 그런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그 단절이라는 그 단어에 대한 질문을 다시 한번 되새겼으면 좋겠습니다. 그 단절의 뜻을 다 아시겠지만 익숙했던 것을 스스로 끊어내는 고통을 감수하는 일입니다. 불편하고 어색하고 어색해도 다시는 같은 과오를 반복하지 않겠다는 그러한 다짐의 표현이죠. 하지만 지금 보수의 정치권에서 그 고통을 회피한 채 윤석열 없는 윤석열 정치를 그리고 또 박근혜 없는 박근혜 정치를 다시 불러오고 있습니다. 과연 그게 그 보수의 새로운 보수 책임 정치 아니면 그리고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변화일까 이러한 질문을 해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 또 이 질문 꼭 6월 3일 투표장에서 국민들이 직접 답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꼭 투표하십시오. 네. 너무 맞습니다. 아직 투표 안 하신 분들 꼭 6월 3일 본투표 때 투표해 주시고요. 정말 이번 투표를 통해서 계엄을 일으킨 세력, 내란에 참여한 세력이 어떤 정치적 심판을 받게 되는지 국민 여러분께서 직접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헛소리 금지구역 두 분과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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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스토마토가 12.3 내란을 막아낸 시민영웅 1000명 찾기 프로젝트를 진행합니다.
내란을 막고 탄핵 소추를 이뤄낸 시민영웅 1000명을 찾아내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역사로 기록하고 시상의 본보기로 삼음으로써 민주주의를 더 널리 확산하기 위한 프로젝트입니다. 이 과정에 직접 참여했거나 참여자를 추천해 주실 분들은 우측 제보하기 QR코드나 아래 메일로 추천 및 제보해 주세요. 많은 참여 바랍니다. 뉴스토마토와 함께해 주실 분들을 기다립니다.